자, 다음 신문 읽겠습니다. 한국일보 5면 보니까요. 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가 방담 기사를 다뤘습니다. 오세훈까지 가세 물음표입니다. 열기 오르는 지방선거 빅2. 빅2 하면 어딜까요?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지사 선거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서울시장 누구를 후보로 낼지 눈치작전이랍니다. 자, 볼까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표, 안철수 전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지금 호시탐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전해철 의원, 이재명 시장, 양기대 이분은 혹시 누군가요? 제가 잠시 뒤에 읽어드릴게요. 이분들이 경기지사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두 곳이 열기가 지금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현직에 뛰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가 된다. 예전에 선거 때마다 그 반복됐던 행태가 뭐냐면 이른바 올드보이들 잠시 정가를 떠나 있었던 올드보이들 귀환한다 뭐 그런 기사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목으로. 혹시 내년 지방선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다가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을 해서 주민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이게 열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그렇죠. 시장직에서 네네. 물러났거든요. 네. 이제 그걸 기억하는 이제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시장 출마를 다시 하겠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뭐 그 본인이 엄두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뭐 하마평에는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오세훈 시장이 아마 당적이 바른정당이시죠. 그렇죠. 네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모든 당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마를 하셨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둔 자리에 보궐선거를 그랬네요. 출마했는데 기억납니다. 네네. 현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패배를 했었고 출마 당시에 뭐 1억 피부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구설에도 올랐었고.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좀 이 시장 선거를 조금 더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러네요. 아쉬운 점이 네.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홍준표 대표나 이제 안철수 지금 그 대표 후보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는 대표인데 지방선거를 전국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돼서 대문다행이겠지만은 네. 패배한다면은 그건 정치 생명의 치명타를 바로 입게 되는 거여서 네. 홍준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까지 이분이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모험이다. 아하.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안철수 후보도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네. 이분도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지금 현직 시장 박원순 시장이 아마 3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 양보했던 뭐 사례가 있다지만 그건 네. 과거 얘기고 네. 지금 이제 소속 정당이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당시의 과거 일을 기준으로 나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리스키한 리스크가 큰 이제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앞서 그 양기대 이분은 기자 출신인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금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여기 읽어보니까요.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게 차기 대선의 정권 교체에는 오히려 득이라는 판단도 없지 않다. 이른바 필패 역설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한번 큰 선거들이 뭐 요번엔 이 특정 당에 몰아주면 다음번에 또 다른 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겼으면 다음 대선에서는 지고 또 다시 이게 돌아가는 그 지방선거까지 합해서 그러는데요. 뭐 그게 꼭 이제 뭐 과학적으로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두 번씩 특정 당에서 두 번씩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바뀌고 또 두 번 하고 또 바뀌고. 근데 요번은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높고 네. 특히 또 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야권의 후보들에 대해서 서울시장 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네. 사실 여권이 더 사실 치열하죠. 네. 박원순, 임종석, 네. 박영선, 뭐 추미애 대표도 우상호, 노린다면서요. 네. 추미애 등등 네. 사실 서울시장이 그런 여권 프레임으로 나오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어떻게 가느냐면 아니, 여권은요, 네. 야권은요 지금 벌써 정책 공조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선거까지 바라본 그런 아하.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가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여권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예선전이 더 그러네요. 불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선이 본선을 방불케 한다. 뭐 그런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도 열기가 후끈 계속 달아올 것 같습니다. 되는 거여서 네. 홍준표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까지 이분이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모험이다. 아하.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안철수 후보도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맥락이죠. 네. 이분도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지금 현직 시장 박원순 시장이 아마 3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과거에 양보했던 뭐 사례가 있다지만 그건 네. 과거 얘기고 네. 지금 이제 소속 정당이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당시의 과거 일을 기준으로 나한테 양보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제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앞서서 그 양기대 이분은 기자 출신인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금 경기지사의 출사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여기 읽어보니까요.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보면 여기 현직에 뛰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가 된다. 예전에 선거 때마다 그 반복됐던 행태가 뭐냐면 이른바 올드보이들 잠시 정가를 떠나 있었던 올드보이들 귀환한다 뭐 그런 기사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목으로. 혹시 내년 지방선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다가 무상급식 정책에 반발을 해서 그 네. 주민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이게 열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약속했던 대로 그렇죠. 시장직에서 네네. 물러났거든요. 네. 이제 그걸 기억하는 이제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시장 출마를 다시 하겠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뭐 그 본인이 엄두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뭐 하마평에는 오르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오세훈 자, 다음 신문 읽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보니까요. 자,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가 방담 기사를 다뤘습니다. 오세훈까지 가세 물음표입니다. 열기 오르는 지방선거 빅2. 빅2 하면 어딜까요?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지사 선거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서울시장 누구를 후보로 낼지 눈치작전이랍니다. 자, 볼까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표, 안철수 전 의원, 유승민 의원 등이 지금 호시탐탐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고 경기지사는 전해철 의원, 이재명 시장, 양기대 이분은 혹시 누군가요? 제가 잠시 뒤에 읽어드릴게요. 이분들이 경기지사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두 곳이 열기가 지금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패배하는 게 차기 대선의 정권 교체에는 오히려 득이라는 판단도 없지 않다. 이른바 필패 역설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번 큰 선거들이 뭐 요번엔 이 특정 당에 몰아주면 다음번에 또 다른 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다. 뭐 이제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겼으면 다음 대선에서는 지고 또 다시 이게 돌아가는 그 지방선거까지 합해서 그러는데요. 뭐 그게 꼭 이제 뭐 과학적으로 꼭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두 번씩 특정 당에서 두 번씩 아주 압도적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바뀌고 또 두 번 네. 하고 또 바뀌고. 근데 요번은 굉장히 정당 지지율이 높고 네. 특히 또 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거 시장이 아마 당적이 바른정당이시죠. 그렇죠, 네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모든 당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마를 하셨었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만둔 자리에 보궐선거로 그랬네요. 출마를 했는데 기억납니다. 네네. 현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패배를 했었고 출마 당시에 뭐 1억 피부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구설에도 올랐었고.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의원도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좀 이 시장 선거를 조금 더 잘 치렀으면 하는 그러네요. 아쉬운 점이 네.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홍준표 대표나 이제 안철수 지금 그 대표 후보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는 대표인데 지방선거를 전국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게 돼서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네.
패배한다면은 그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바로 입게